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사랑에 온몸이 떨렸어요.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마시듯이요. 간단한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바라봤어요.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저녁을 먹고 나서도 우리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8시에 소파에서, 9시에 침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시에 다시 한 번 더. 밤의 사랑은 낮과는 또 달랐어요. 더 선명하고 더 솔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상민이고 올해 61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가 작년에 은퇴했죠. 지금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딸 둘을 키웠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 딸은 아직 집에 있어요. 요즘 저희 부부 사이는 예전만 못해요.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린데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은퇴 후 집에서 뒹굴뒹굴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내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더라고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고 밤에도 각자 따로 자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온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당신도 집에서만 있지 말고 애들이랑 함께 나들이라도 해야지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온천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아내가 방을 2개 잡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은 혼자 써. 나 애들이랑 같이 잘게라고 했죠. 조금 섭섭했지만 사실 요즘 아내와 함께 자는 것도 어색해서 오히려 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와 딸들은 여탕으로, 저는 남탕으로 향했습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정말 시원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이었죠. 탕 안에는 저 말고도 몇 분이 더 계셨는데 다들 조용히 휴식을 즐기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탕 가장자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넘어진 것 같더군요. 괜찮니? 제가 급히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릎에 살짝 상처가 났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있니? 아빠는?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는 할머니랑 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이와 함께 온 어른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여탕에 계시거나 밖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았죠. 그럼 할머니 찾으러 가자. 제가 아이 손을 잡고 탕에서 나왔어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니까 로비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게 보였어요. 서준아, 어디 갔었니? 목소리의 주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죠. 아이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할머니, 아이가 그분께 달려갔어요. 아이고, 왜 혼자 돌아다녔니?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분이 아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남탕에서 넘어져서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제가 설명했죠. 어머,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에. 다친 건 아니고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는 강은실이라고 합니다. 윤상민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는 인사를 나눴어요. 은실 씨는 정말 정중하고 따뜻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죠. 아이를 대하는 모습도 너무 자상하셨고요. 손자가 참 예쁘네요. 제가 말했더니 은실 씨가 쓴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요즘 애 엄마 아빠가 워낙 바빠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손녀도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탕에 있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손자, 손녀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행복해요. 은실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웠죠.
저도 언젠가는 손자를 볼 텐데 저런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제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서준이가 제 손을 잡더군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저는 다시 온천으로 돌아가서 여유롭게 몸을 담갔죠. 그런데 자꾸 은실 씨 생각이 났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아내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온천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우리 먼저 자니까 내일 아침에 봐. 라는 내용이었죠. 조금 서운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어요. 혼자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습니다. 온천도 좋았고 아이도 도와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은실 씨와의 짧은 만남도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가족들과 함께 조식을 먹으러 식당으로 갔습니다. 뷔페 형태의 식당이었는데 음식 종류도 다양하고 맛도 좋았어요. 아내와 딸들은 여행에서의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죠. 식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제 만났던 은실 씨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뭔가 인상 깊었거든요. 하지만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냥 여행에서의 좋은 추억 중 하나로 간직하면 될 것 같았어요. 온천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상은 예전과 똑같았죠.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지내고 저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동네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때웠어요. 그런데 자꾸만 온천에서 만났던 은실 씨가 생각났어요. 손자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손자, 손녀를 돌봐야 할 텐데 과연 저렇게 자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내와도 그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보, 온천에서 손자 손녀를 혼자 돌보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 당신도 나중에 우리 손자, 손녀 잘 돌보면 되겠네. 아내는 그 말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었죠. 요즘 아내가 바빠서 제가 장보기를 자주 하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 과자 코너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아, 이 과자는 너무 달아. 다른 걸로 골라봐. 그 목소리의 주인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온천에서 만났던 은실 씨였거든요. 손자 손녀와 함께 쇼핑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사를 해야 할까, 그냥 지나쳐야 할까.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라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은실 씨가 저를 먼저 알아보시더군요. 어머, 상민 씨. 아, 안녕하세요. 은실 씨. 저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어요. 어머,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서준이도 안녕? 서준이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온천 할아버지. 라고 하더군요. 얘는 제 손녀 서연이에요. 서연아, 인사해봐. 은실 씨가 손녀를 소개해 주시더군요. 서연이가 수줍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세요? 네, 이 근처에 살아요. 은실 씨도 이 동네에 사세요? 저희는 좀 멀어요. 그런데 손자, 손녀 학용품 사러 가끔 와요. 여기가 물건도 좋고 저렴해서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어떠세요? 제가 용기를 내서 제안했어요. 마트 안에 작은 카페가 있거든요. 좋아요. 우리 애기들도 음료수 마시고 싶을 텐데. 저희는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서준이는 초콜릿 우유를, 서연이는 딸기 우유를, 저희는 커피를 주문했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더 편안해졌어요. 아이들 돌보시느라 힘드시죠? 힘들긴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요즘 애들 부모가 워낙 바빠서 제가 돌보고 있거든요.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상민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셨다고 하셨죠? 네, 작년에 은퇴했어요. 요즘은 집에서 빈둥빈둥하고 있어요. 부러워요.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어서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은실 씨가 혼자 사신다니. 그래서 손자 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구나 싶었죠. 언제 돌아가셨어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은실 씨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1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죠. 지금은 손자, 손녀들이 제 삶의 전부예요. 저는 은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다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저도 요즘 좀 외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외로우세요?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아내와 관계가 예전만 못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더 멀어진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였죠. 부부 사이에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은실 씨 남편분과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말년에 정말 좋았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달까. 그래서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은실 씨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괜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죠. 죄송해요. 슬픈 이야기를 물어봐서.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평소에는 누구한테 말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속마음을 조금씩 나누게 됐습니다. 은실 씨는 혼자 지내는 외로움을, 저는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느끼는 소외감을 이야기했죠. 시간이 금세 흘러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준이와 서연이는 중간에 조금 지루해했지만 게임을 시켜주니까 금세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아이들 저녁도 챙겨줘야 해서요. 은실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네, 저도 집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해서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혹시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은실 씨가 흔쾌히 승낙해 주시더군요. 저희는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다음 주쯤에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 잔 어떠세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좋아요. 연락 주세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마트에서 헤어진 후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은실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 손자를 바라보는 자상한 눈빛, 그리고 슬픔을 감추려는 강한 모습까지. 모든 게 마음에 남았어요. 아내가 퇴근해서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도 은실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나 봐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은실 씨와의 약속 생각만 했습니다. 언제 연락을 드려야 할지, 어디서 만날지, 뭘 이야기해야 할지. 이런 설렘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요일 오후에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민입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카페에서 만날까요? 약속이 정해지고 나니까 더 떨렸어요. 마치 젊었을 때 처음 데이트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오전에 샤워도 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도 골라 입었어요. 너무 젊은 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거울을 보면서 확인했죠.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시에 은실 씨가 오시더군요. 평상복을 입으셨는데도 정말 단정하고 우아해 보이셨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와서 기다리셨네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음료를 주문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금 어색했지만 금세 편안해졌어요.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은 아이들 엄마가 돌봐줘서 저만 나왔어요. 오랜만에 혼자 외출이에요. 그러시구나. 평소에는 정말 바쁘시겠어요. 바쁘긴 하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외롭지는 않아요. 상민 씨는 어떠세요? 집에 계시면 뭐 하세요? 요즘은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텔레비전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부러워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는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죠. 사실 요즘 아내와 관계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면에서요? 말이 안 통해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아내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는데 저는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은실 씨 남편분과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시간이 해결해줬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특히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더 가까워졌어요. 은실 씨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잖아요. 은실 씨의 위로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은실 씨에게 끌리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은실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밤에 혼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정말 적적해요. 저도 그래요. 아내와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자녀들 이야기까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봐요. 카페를 나와서 함께 거리를 걸었어요. 저녁 무렵이라 공원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원에서 조금 더 걸어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는데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좋아요. 연락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옳은 건지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계속 은실 씨 생각만 났어요. 그 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카페에서 커피만 마셨는데 점점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공원 산책도 하고 가끔은 점심도 함께 먹었죠. 만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꿈, 후회, 바람들을 털어놓았죠. 은실 씨는 정말 이해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뜻한 위로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은실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와는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어요. 어느 날 우리가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실 씨가 말씀하시더군요. 상민 씨, 저 요즘 기분이 이상해요. 어떻게요? 상민 씨를 만나고 나면 집에 가기가 싫어져요. 혼자 있기가 더 외로워요. 은실 씨의 고백에 제 마음도 두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은실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안 돼요? 상민 씨는 아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은실 씨에게 기울어 있었어요. 은실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은실 씨에게 마음이 있어요. 상민 씨, 아내와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만 부부일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로를 향한 감정이 더 컸어요. 오늘 저희 집에 오실래요? 은실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을까요? 손자 손녀들은 오늘 안 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은실 씨와 함께 그분 집으로 갔어요. 아담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은실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가족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돌아가신 남편분의 사진도 보였어요. 순간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은실 씨가 차를 가져오시더군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집이 참 좋네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꾸민 집이에요. 그러면 더 의미가 있겠네요. 처음에는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것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요. 은실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특히 상민 씨를 만나고 나서는 은실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군요. 따뜻했습니다. 은실 씨, 오늘 여기 머물러 주실래요? 그분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도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은실 씨의 깊은 곳에서 저는 진정한 위로를 느꼈어요. 마치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죠. 오후 4시쯤 창밖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사랑에 온몸이 떨렸어요. 한 번,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 마치 오랫동안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마시듯이요. 간단한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서로를 바라봤어요.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밥을 먹는 것도 잊을 만큼 서로에게 빠져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우리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8시에 소파에서, 9시에 침실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시에 다시 한 번 더. 밤의 사랑은 낮과는 또 달랐어요. 더 선명하고 더 솔직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이렇게 깊을 줄 몰랐어요. 마치 평생의 외로움을 하루에 모두 달래려는 것처럼 간절했죠.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멈춘 것 같았는데 현실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네요. 아내가 걱정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들어갔는데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오후부터 밤까지 은실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런 충만함을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은실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젯밤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은실 씨 집에서 만났어요. 아이들이 없을 때를 골라서요. 아내는 제가 자주 외출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면 알아도 관심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내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지만 저는 은실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생선 코너에서 고등어를 보게 됐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가 생각났습니다. 고등어 2마리 주세요. 생선을 사면서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은실 씨와의 시간이 행복하긴 했지만 결국 저는 기혼자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위해 고등어 구이를 해주었어요. 오랜만에 해주는 요리였죠. 어머, 웬 고등어 구이야? 아내가 아이처럼 좋아하더군요. 고등어 좋아하잖아. 고마워. 아내의 미소를 보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은실 씨에 대한 마음과 아내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실 씨와의 만남이
오히려 저를 더 나은 남편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에게 무관심했는데 고등어구이도 해주고 더 신경을 쓰게 됐거든요. 은실 씨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아내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아내도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대화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은실 씨와 만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은실 씨 덕분에 제가 활력을 찾았습니다. 매일 집에서만 있으면서 우울했는데 이제는 삶의 재미가 생겼거든요. 그 에너지가 가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은실 씨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저와 만나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손자 손녀들 돌보는 일에도 더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아내와의 관계도 개선되고 아내는 더 나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국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봉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